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말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너 잘되길 바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뭔가 찔리는 것 같으면서도 억울하고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고마워야 할 것 같은데 기분은 더 나빠지는 이상한 상태가 되죠.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진짜 조언이 아니라 후려치기 조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려치기 조언이 뭔지, 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심리학 기반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뚜기 멘탈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멘탈도 근육입니다.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먼저 정의부터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후려치기 조언은 공식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판적 통제 혹은 평가절하적 피드백으로 설명합니다. 진짜 조언과 후려치기 조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짜 조언은 구체적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처럼 말하죠. 그리고 상대의 관점을 먼저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말해줄래? 라고 합니다. 또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최종 결정은 네가 해 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합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면 말해도 될까? 라고 묻습니다. 반면 후려치기 조언은 모호하고 전반적입니다. 넌 뭐든지 부족해. 넌 왜 그게 안 되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그냥 내 말 들어. 라고 하죠. 또 상대의 선택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 네가 틀렸어.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라고 하죠. 핵심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후려치기 조언은 상대를 통제하거나 우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패턴을 인식해 봅시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패턴은 그게 현실이야 라며 현실 이름으로 꿈이나 의욕을 꺾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다 경험이야 라며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라며 상대를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격하한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예전에 나도 그랬는데 결국 실패했어 라며 자신의 실패를 상대에게 투영하는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망해 라며 근거 없는 확언으로 자신감을 꺾는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는 너 나 닮았으면 안 돼 라며 비교로 자존감을 흔드는 패턴입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잖아. 라며 사실 여부로 상대의 감정을 무효화하는 패턴입니다. 여덟 번째는 왜 그렇게 예민해?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며 상대의 반응을 문제로 만드는 패턴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라며 다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패턴입니다. 열 번째는 솔직히 말할게. 사실 넌 이게 문제야. 라며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평가를 가하는 패턴입니다. 이 10가지 패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머릿속에서 아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강하게 꽂히는지 살펴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말들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불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승인 욕구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오는 평가에 대해 우리 뇌는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집단에서의 승인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서 거부당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권위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실제 위협에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사고가 좁아지고 방어적이 되거나 움츠러듭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후려치기 조언이 상사의 비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인 승인 욕구의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교묘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는 그 말에 저항하면 고마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심리적 함정이죠. 이것이 후려치기 조언의 진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왜 우리는 저 말이 후려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신경 경로가 실제로 겹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도 활성화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을 들을 때 뇌는 그것을 물리적 통증과 유사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냥 말로만 느껴지지도 아픈 것입니다. 뇌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서 승인 욕구가 작동합니다. 승인 욕구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던 경험에서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거나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분들은 승인 욕구가 더 강하게 형성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권위자의 평가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다 너 잘되라고 라는 말 앞에서 자동으로 수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화된 비판자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후려치기 조언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와 공명하면서 그 효과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한번 상처받고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학습된 무력감이 형성됩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반복적인 부정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후려치기 조언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차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굳어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 검열이 심해집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나의 가능성을 먼저 자르는 내면화된 검열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존감 만성 저하가 일어납니다. 반복적인 부정적 평가에 노출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영향이 의식적 수준이 아닌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말은 틀렸어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감정과 행동 패턴은 이미 그 말에 영향을 받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학습된 거르기 필터라고 부릅니다. 거르기 필터는 3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후려치기 조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은 감정을 다루는 뇌가 이끄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속으로 잠깐 하고 멈추세요. 심호흡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1, 2초가 감정적 납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류하기입니다. 들어온 말을 2가지 상자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이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나를 넣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이 중에 그 사람의 감정이나 통제 욕구가 담긴 내용이 있나를 넣습니다. 후려치기 조언이라도 10%쯤은 진짜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져가되 나머지는 두 번째 상자에 넣고 흘려보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출처 확인하기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실제로 나보다 경험이 많은가?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룬 적 있는가? 이 사람은 나의 성장을 진짜로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동기가 의심스러운 조언은 정보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 후려치기 조언에 자동으로 흔들리던 패턴이 점점 인식하고 분류하고 선택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조언을 수용하는 나만의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조언을 깊이 받아들인다. 첫째, 그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있다. 둘째, 그 사람이 내 상황과 감정을 먼저 물어봤다. 셋째, 그 조언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들은 직후 내가 더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든다. 이 기준을 종이에 써서 지갑이나 메모장에 넣어두세요. 후려치기 조언을 들었을 때 내 기준에 맞는가를 체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심리적 경계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후려치기 조언을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존감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며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 손상과 에너지 소모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이 어딘가, 즉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 파괴 없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조언 감사하기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말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았다는 것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관점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어요.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수신했다는 신호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말을 들었다는 느낌 후 여러분은 내 감정과 판단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려치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반응을 원합니다. 격렬하게 반박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무너지면 더 많이 후려칩니다. 중립적 수용은 그 사이클을 끊어내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편안한 질문입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후려치기 조언은 모호합니다. 넌 문제가 있어는 막연한 공격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후려치기의 힘이 약해집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 방향으로 한다면 첫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의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 조언이 감정 표출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상대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하면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대화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이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좁은 동의입니다. 후려치기 조언에는 종종 진실의 조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넌 발표를 하면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여. 그렇게 해선 절대 성공 못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발표할 때 자신감을 더 드러내면 좋다는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은 연습해 볼게요.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를 동의한 게 아니라 절대 성공 못해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신의 말이 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져갈 정보만 선택적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전부 받거나 전부 튕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받는 것이 어른의 대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심리적 울타리, 즉,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경계가 없으면 후려치기 조언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내 자아로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됩니다. 심리적 경계가 있으면 그 말이 나의 문 앞에 오지만 내가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실전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를 선언하세요. 후려치기 조언을 들었을 때 속으로 저 말은 저 사람의 두려움이나 통제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내면의 선언이 감정 동조의 흡입력을 끊어줍니다. 두 번째, 나의 기준을 매일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나의 현재 방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의 닻이 됩니다. 세 번째, 응원자 목록을 만드세요. 나를 진짜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떠올려보고 이름을 적어보세요. 후려치기 조언에 흔들릴 때 그 목록을 꺼내보세요. 나에게 진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심리적 울타리를 강화합니다. 후려치기 조언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하면 그 말이 나에게 미치는 힘도 달라집니다. 후려치기 조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 자신이 많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평가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 자기 불만족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나는 시도했다가 망할 것이 두려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을 나한테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내가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이번 주에 들었던 후려치기 조언 하나를 떠올려보고 그것을 도움이 되는 상자와 감정이나 통제 욕구가 담긴 상자로 분류해보세요. 두 번째, 다음에 후려치기 조언을 들으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 한번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해보세요. 세 번째, 오늘 저녁 나를 진짜로 응원해주는 사람 2-3명을 떠올려보고 요즘 어때요? 라고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연결이 여러분의 심리적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잘 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잘 되라고 하는 말은 들은 후에 뭔가 해보고 싶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믿게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어떤 포장지로 와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권을 사용하세요.